오늘은 어떤 걸 얘기해 볼까 하냐면요. 그 업체의 클라이언트 분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대부분 마케팅 포지션이 인하우스 마케터 분이 있으신 경우 있고 없으신 경우가 있으신데요. 아니면 인하우스 전문 마케터가 담당이 없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인하우스 마케팅 업무에 어떤 제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포지셔닝이 절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하우스 마케터가 보통은 없는 경우가 거의 다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대부분 어떤 뭐 식당이라든지 미용실이나 이런 데는 사장님들이 그런 마케팅에 관련된 어떤 제반적인 업무를 사장님이 직접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10명 내외 정도 있는 어떤 조직이든 뭐 교육 관련 아이템이든 뭐 어떤 식당이든 이런 데를 보면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바쁘다 보니까 대행사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담당자한테 이름해서 업무를 맡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업무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업무 범위에서 이 대행사하고의 업무가 이런 업무들을 대행사에서 해주기로 했으니 이런 업무들을 서포트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달라는 걸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문제는 그 대표님 자체가 대행사가 어디까지 어느 업무들을 해주는지 업무 범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대행사랑 일을 할 거니까 이걸 담당해서 해라 이렇게. 근데 그 담당 직원이 대부분은 원래 뭐 포지션이 있으신 분이에요.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회계를 맡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하거나 이런 어떤 자기 주 업무 포지션이 원래 있었고 그 업무를 하려고 월급을 받고 있는 건데 갑자기 사장님이 마케팅 제반적인 업무를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클라이언트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분은 이제 뭐 상사가 시키니까 어차피 받아서 업무를 해야겠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죠. 그러면 이분이 생각할 때는 대행사에다가 이런 뭐 내부에 있는 거 이렇게만 던져서 요 정도만 업무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업무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은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업무 전체적인 구조를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뭐 쇼폼으로 대략 예를 들면 쇼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데까지 과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4개로 돼 있어요. 4개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기획을 해야겠죠. 기획은 뭐 대단하게 기획이라고 해서 막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구상을 한다거나 어떤 뭐 생각을 한다거나 뭐 어떤 뭐 일정을 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기획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원소스를 수급을 해야 돼요. 그 원소스는 뭐냐? 촬영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촬영을 하거나 뭐 사진을 촬영하든 영상을 촬영하든 그건 그렇게 촬영을 해놓은 거를 가공을 해야겠죠.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돼요.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컷 편집 정도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되게 예쁘게 제작을 하는데 뭐 프리미어든 캡컷이든 이런 걸로 이용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사람들한테 잘 배포하기 위해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배포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치면 예쁘게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어디 동네에서 뭐 이런 데서 뿌릴 거예요? 이걸 강남역 가서 강남역 몇 번 출구에서 뿌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강남역 몇 번 선수 뿌린다는 개념은 그냥 이거는 실제 얘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서 해도 되지만 온라인상의 노출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아무리 많이 만들거나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은 누가 그걸 보고 DB라든지 이런 거 유입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요. 이 4가지가 기획, 촬영, 제작, 배포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중에 그럼 대행사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을 거냐에 따라서 견적이 정해지고요. 작업 범위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작업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의 견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대행사에서 해줄 수 없어요. 가끔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해달라고 하거나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하면 저희도 직원이 해야겠죠. 그럼 그 직원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야근을 하게 되면 그거 저도 비용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업 범위 라는 게 정확히 정의가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고 그 비용만큼의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조그만 5인이 있는 어떤 학원이라고 쳐보세요. 원장님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무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래서 이 선생님 중에 한 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름에서 업무를 맡겼는데 그 원장님이 저희 어디까지 범위를 정확히 본인이 인지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대행사에다 맡겼으니 선생님이
선생님이 좀 촬영이랑 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저 진행할 겁니다. 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막 파일도 정리도 안 돼 있고 뭐가 뭔지도 아닌 상태로 막 와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하고 개작을 한 거는 저희가 파일을 받아서 그 파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잘 정리돼서 간단한 컷편집이나 간단한 정리된 그 제작만 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비용만 해서, 그리고 수량이 있겠죠. 월에 몇 개를 하기로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해져서 견적이 정해졌는데, 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파일을 그냥 설명도 없이, 그래서 저희가 1차 하는 거는 내용도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주시고 파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건지 코멘트를 적어서 주세요 하는데 그냥 둥그러니해서 줘요. 저희가 그 둥그러니해서 주면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거든요. 이거 파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고서 비교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교해서 하게 되면 파일이 잘 정리해서 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정리하면 10분에 끝날 거를 저희가 정리하면 물론 할 수가 있지만 1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들여서 하는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은 거예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저희가 그냥 딱 봐도 보고 바로 그냥 컷편집만 해서 내용 주신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제작해서 업데이트해서 배포하는 비용만 최저 비용으로만 해서 견적을 해드린 거예요. 보통 대행사에다 비용 주는 거를 넉넉하게 주고 싶어 하시나요? 아니죠. 요거를 진행하는 데에서 견적을 최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다 해서 제가 보통 견적 산정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촬영도 거기 현장에 맨날 상주하고 계시니까 저희 쪽에서 출장을 비놓으면 비용이 굉장히 과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통 어떤 것들을 하면 좋으니 그런 소스나 의견이나 샘플링을 드릴 수 있지만 그쪽에서 결정을 하시고 내부에서 회의도 하셔서 이런 내용들로 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된 원자재들을 딱딱딱딱 주셔서 음식으로 치면 거의 밀키트처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밀키트처럼 주시면 저희가 이게 무슨 재료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어서 끓여서 재료를 만들어서 그 재료를 만든 거를 촬영을 해서 그냥 배포를 사람들이 하는 작업만 해서 요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견적을 이렇게 뽑은 건데 어떤 부수적인 업무들이 자꾸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회사 내부에서도 원래 이 업무에 대한 거에 대해서 거를 월급을 받기로 한 게 아니에요. 대표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이분도 과도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견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도 대부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원래는 해야 되냐, 챙겨서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대표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규모가 이러면. 대부분 사업장이 여기가 학원이 한 20명 넘는 강사님들이 있고 재무 쪽이나 뭐 회계 쪽 하시는 담당 뭐든 총무과든 한 3분 정도가 계셔요. 그럼 이분들은 좀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부에 이런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하우스 마케터를 별도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잡코리아 가서 구인 광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마케팅 보지서. 그러면은 월급 250인이 주면서 아예 인하우스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마케팅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실 분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는 이런 최소한의 재무나 회계나 총무 관련 재무나 비서나 총무 관련 하시는 분한테 포지션을 맡겨서 어떤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 하시는 강사 선생님한테 이거를 맡겨서 하시면 이분이 이걸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을 저희가 육성하고 가리키고 해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가리키고 하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비용이 저희도 투여되는 작업이에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저희도 고정 클라이언트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하는데 어느 정도를 이걸 했을 때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되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거나 분노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따지고 보면 어디가 문제냐? 이게 어디가 문제겠어요? 다 돈 문제고 견적 문제란 말이에요. 저희가 못 해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50만 원 받기로 한 거 200만 원을 주시면 해드릴 수 있죠. 근데 200만 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가 저희가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50만 원 가지고 이걸 해드리면 저희는 손해가 나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케팅 구조가 잘 안 돌아가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으로 그 사업체의 주인이신 클라이언트 분이 이 구조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셔서 대행사에 의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